자, 송원TV입니다. 양평의 사람을 만나고 양평의 이야기를 듣고 양평의 미래를 묻는 시간, 송원TV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평군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이정수 출마 예정자를 모셨습니다. 출마 예정자가 아닙니다. 이제 정식으로 예비 후보자입니다. 지금부터 이정수 군의원 예비 후보와 함께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낮에는 거진 여름 같아요, 요즘에. 네. 보니까. 일교차 같아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선거 운동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죠? 네. 그러면 요즘 하루 일과를 잠깐 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침 저녁 출퇴근 인사를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말마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경선이 이제 조만간 있을 예정이어서 권리당원 분들과 접촉하면서 인사드리고 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는 몇 시에나 끝나요? 밤에는 뭐 대중이 없지만 일찍 끝날 때는 뭐 7시, 8시, 늦게 끝날 때는 9시, 10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는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요즘에 5시 반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여명이 좀 네. 트이는 것 같아요. 네. 5시 반 정도 되면. 네. 자, 이제 이런 선거 복장을 입고 다니면 네.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왜 나왔냐? 네.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네.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마하게 된 가장 강력한 계기라든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양평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에서 이제 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4자녀 아버지입니다. 그 사회단체 생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방범대라든지 체육회 활동이라든지 지금 양평 로타리 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양평에 사시는 분들이, 선출직을 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아니요, 양평이요. 양평?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이라는 고장이 네.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면서 양평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의 불편함 그런 분들을 제가 몸소 느끼고 체득한 시선들이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군의원으로서 기초의원으로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또 출마 동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출직에 도전을 하셨는데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문득 내가 선출직에 이번에 도전을 했는데 나름대로 군의원에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선출직이 갖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랄까? 가치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뭐 선출직으로서의 이제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에 있어서 진심을 다해야 되고 양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출직에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을 때 그 초심은 언젠가는 또 이 선출직을 내려놓아야 될 그 시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원히 할 수는 없죠. 네. 그 때가 오게 되면 네. 그래도 과감하게 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이제 사람이 욕심 때문에 뭐라 그럴까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선출직도 그러하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나라 선거 분위기가 이제 조합장도 그렇고 선출직도 그렇고 한 2번 정도 하면은 초선에서 2번 넘어가는 과정은 통계가 얘기해 주듯이 한 85% 이상은 그냥 특별한 가오만 없으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의 선거에는 주위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도 거기 부하내동에서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선수가 쌓이고 뭐 사선에 도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쯤 돼서 이제 낙마의 고배를 마시게 되면 본인한테도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이제 그런 걸 종종 목격을 하는데 맞아요. 저기 선출직의 덕목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막 얘기했죠. 참 조금 전에. 네 가지요. 예. 겸손, 초심, 양심, 진심. 아, 그래요. 맞아. 거기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구의원에 도전을 하셨는데 내가 구의원에 입성을 하면 나는 어떤 정치인을 본받고 싶다. 어떤 정치인이 나한테는 롤 모델인 것 같다.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서요. 네, 뭐 책이나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 유명하신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본 정치인을 롤모델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먼저 8년 전에 알게 된 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고 정동균 군수님으로부터 제가 8년 전에 이쪽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양평을 사랑하는 애양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민선 7기가 많은 성과로 입증이 됐다고 제 자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마음을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지니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참고로 정동균 전에 군수님 모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척에서 정동균 전 군수를 많이 보면서 이런 모습을 닮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군요. 네. 자, 이번에는 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이제 출마 예정자, 이제 예비 후보자를 모시면은 빼놓지 않고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민한 사안이라서 각자 후보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유권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빼놓지 않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벌써 해가 바뀌어서 작년 11월 달이죠. 특검 조사를 받다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 종인철 위원장님의 고인의 명복을 깊은 애도를 드리고요. 군청에 있을 때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소주 한잔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항상 저에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주시고, 정수야 그렇게만 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됐을 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이 개선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또 더 준비하고 이렇게 개선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선출직 공무원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뭐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선출직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상황에서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예방도 될 수 있고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럼 프로필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용문 판매 대리점에서 오랫동안 18년간이나 근무를 하셨는데 영업활동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무수한 직업이 있지만은 영업직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활동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업무과 직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업무과 일을 봤었습니다. 근데 영업사원분들하고 부대끼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업사원분들은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도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직으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어떤 차를 살 분들인가, 차를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과의 이제 그 관계를 해오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경청하는 부분을 먼저 듣게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을 잘 들어야 또 고객님에 맞춰서 그런 니즈를 충족해주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기초 이연부터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출직에서 정말 그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참고로 네. 영업 활동하시면서 차는 많이 팔았어요? 네, 뭐 그래도 집중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업무과도 같이 보면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과를 하다가 영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현대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저에게 차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영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많이 파셨냐고. 네,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용문 대리점에서 네. 영업 사원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뭐 시기적으로 다른데요. 한 6분에서 7분 정도. 네. 그 중에서 탑? 한 3등 했습니다. 중간 정도? 네. 그 정도면은 한 달에 차를 몇 대나 파는 겁니까? 잘 팔았을 때는 한 달에 7, 8대씩 평균 팔았던 것 같고요. 조금 덜 팔았을 때는 5대. 정말 많이 팔았을 때는 뭐 10대도 넘은 것 같고요. 이 좁은 양평에서만 탑? 이게 이제 양평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연고에서는 서울도 가서 판매한 적도 있고, 또 지방의 그 경주나 이런 데 가서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관계를 보니 무려 슬하에 4남매를 두셨는데,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애국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응?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내 자녀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양감이랄까? 무거운 그 부양감 이외에도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독특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7살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요. 네. 처갓집은 강상입니다.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남자아이를 갖고, 또 2살 터울로 또 남자아이를 또 갖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2명 정도 생각을 했었죠. 이제 제가 4명을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형제가, 제가 연년생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집안에 어머니 빼고 다 남자만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참 칙칙하고 행복하고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셋째를 딸을 낳게 됐습니다. 본인의 의지하고는 조금은 무관하게 부모님들의 그 성화라든가 집안으로 전부 다 아들들만 있으니까 네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딸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딸을 낳는데, 딸이 또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네. 첫째는 남자아이. 네, 아들, 딸, 아들입니다. 넷째를 실수했습니다. 근데 딸이 하나네. 네네. 근데 딸 역할을 했었으면 좋겠었는데, 아들 사이에서 크다 보니까, 아들 같아. 나중엔 모르겠습니다. 좀 크다 보면, 네. 이제, 나름대로 개성도 발휘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겠죠, 뭐. 네. 좀 더 있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 되면은 정말 좋을 거다. 이제 그러시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고요. 고3, 고2, 중학교 3학년. 학비도 엄청나겠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그 정도 해서, 크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압박을 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애들이 알아서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이를 이제 4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뭐 교통이 좋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근처에 계시고 처갓집 장인 장모님도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돌봄에 있어서의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 정말 4명이나 네, 둘이서 양육을 하려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니까는 네, 내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 거지. 네. 아, 요즘에 참 보기 드문, 3명도 아니고 무려 4명의 자녀를 뒀는데, 어떤 점에서는 요즘에는 그냥, 나도 이제 애들이 다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몰라, 지금은 하나씩은 낳는데, 또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못 낳아도 2명은 낳아야, 그렇죠.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래도 둘은 나야 또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둘을 낳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에 요즘에 맞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게요. 유적으로 좀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프로필을 보다 보니, 양평군의 인구정책 전담조직 신설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연적으로 설명 좀 부탁해요. 제가 양평군민 포럼이라는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네.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 봉사활동도 하지만 그 양평군의 현안에 대한 양평군 의회에서 못하는 부분을 여기 양평군 포럼이라는 곳에서 건드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국장을 맡았을 때 그 선주민 후주민의 갈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양평군과 군수님, 그 김성규 군수님 때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고, 양평에서 이제 양평군과 양평군 포럼이 2회에 걸쳐서 인구정책 포럼을 이제 2번을 열게 됐고, 제가 또 발제를 하게 되면서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단지 자녀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구는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인구가 들어와서 전입을 와서 여기 지역 그 토박이라고 하죠. 지역 주민들과 그 같이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때입니다. 2016년 정도 됐을 텐데 그런 갈등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에서 먼저 좀 나서서 해줬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했었고, 그 초동 돌봄 같은 경우도 전원주택단지를 많이 이제 짓게 되면서 그 아이 엄마 아빠들이 많이 이제 전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까지 9학년 때까지만 있다가 다시 또 역기촌을 하는 경우가 또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어서, 왜 그런 걸 봤더니 그 돌봄까지는 잘 이제 육아부터 이제 그런 정책들은 다 잘 되고 있지만, 이게 9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돌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까지 양평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인구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많이 드렸었고, 그런 부분이 양평군청 그 기행 예산 거기에 이제 인구 정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무슨 정책이든 간에 누구의 노력이 없이는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마침 이제 그런 인구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양평군하고 꾸준하게 이제 그런 정책적인 포럼이랄까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니 양평군에도 이제 인구 정책과가 신설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또 이제 뭐 자기 소개서에 얼핏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 관심도 많고, 물론 양평에 사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최초의 제보자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고 정동균 군수님과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다가, 동수야 그 고속도로가 강상 쪽으로 노선이 변경이 된다는데
들은 적 있냐?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강산면에서 그 설명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점이 언제예요, 정확히? 23년도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군청에 있을 때 공공지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대응 전략을 제가 또 세우다 보니까 우연히도 김건희 여사 쪽에 이제 강상명 병산리에 그 개발을 위한 형질 변경을 계속 해온 그 땅의 직원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대조를 해보니까 위치가 이제 절묘하게도 그쪽으로 이제 J씨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설마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양평군에도 군청에도 좀 문의를 했는데 뭐 공무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죠. 뭐 그때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도 설마 하는 생각으로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6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강덕구 의원님하고 이제 저하고 그 최재관 위원장님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내 그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이 사안이 이제 불거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양평군이라든지 그동안 국술이나 그쪽으로 해서 이제 교토가 난다고 한참 몇 년 동안 수년을 얘기가 됐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군에서 먼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해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제 조건에 없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활동하고 뒤에서 이제 언론의 대응만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답변들을 그 해명하는 답을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강하이 씨 얘기가 나오고 강하이 씨는 그 예타 통과를 위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밖에 없던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강하이 분들도 돌아가신 정원수님이 그 실시 설계 과정에서 여기에 분명히 아이씨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약속을 하고 예타를 통과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은 또 그걸 백지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하는 거에 대한 정말 그 심각한 수준의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도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업 재개를 선언을 하셨고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양평에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양평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조속하게 이제 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도 그냥 전국적인 이슈다 보니까 그냥 어떤 데는 양평 고속도로 얘기만 나오면 글쎄 반갑다라는 얘기보다는 하도 그거 가지고 정쟁화 시키다 보니 짜증부터 났어요. 양평에 사는 입장으로서. 이제 정치인들이 정쟁화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자, 이제는 개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요즘에는 선거 때문에 뭐 취미 활동을 못 하시겠지만은 평상시에는 취미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취미 활동이. 뭐 취미가 뭐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도 하기도 하고 축구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운동도 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입니다. 지금 17년 정도 됐는데요. 뭐 정치와 골프는 같이 가면 안 되지만 뭐 솔직하게 제가 오랫동안 해온 운동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하고도 정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하루 이렇게 해서 시간 내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교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네, 가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못한 지 오래됐죠. 선거가 끝나야 이제 선거 끝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자, 이번에는 그럼 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쑥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강점, 장점은 어떤 게 있다라고 봐요? 참 제 입으로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친화력, 호감 그리고 뭐 저는 진심으로 대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래서 진심으로 대하면 결국에는 그 마음을 제가 직접 진심으로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걸 영업을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돼서 누구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친해지고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프로필 보다 보니까 살아온 이력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까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 활동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다른 군청에도 근무하시고 또 정치인의 보좌관도 하시고 다양한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이력들이 군의원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여기서 나고 자라면서 48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그 시간이 양평에서 겪은 시간들과 눈으로 체득한 시선들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가까이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그 불편함을 그래도 해소시켜 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조례로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무적인 판단력에 대한 부분에 강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만약에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 모든 거를 살려서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네. 요즘에 한참 바삐 선거운동에 몰입하시고 계실 텐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유권자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교감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선거운동 하면서 느끼는 소외랄까? 소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양평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런 정치에 대한 불신,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부분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생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양평이 그전에는 이제 무소속 군수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서 선거 때만 그래도 다투고 선거가 끝나면 그래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었는데 양당 체제로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갈등들이 그 선거가 끝나도 그 단체별로 지역별로 리단위별로 이렇게 소모임까지 그렇게 해서 그 갈등이 이제 양입돼 있는 거 보게 되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한 갈등은 양평군 발전이나 양평 국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시는 분들께서 먼저 나서서 그 지역의 통합 그리고 선거 때는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해야 이 양평이라는 공동체가 발전이 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꽤 흘렀네요, 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평 군민,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저기 카메라 보시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평 군의원 나선거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고요. 그전에도 출마 제의를 몇 번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준비가 안 됐었고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준비가 되었다고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 곁에서 양평을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양평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꾼으로서 쓰여질 수 있게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산수유 한우 축제가 4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있는데요. 이쁜 산수유 꽃도 보시고 그리고 맛있는 한우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많은 투표율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양평군의원 나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이정수 예비후보 모시고 후보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자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양평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정수 군의원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